저희 탈북 스토리라고 하기보다는 살고자 저희가 걸어왔던 그 시간은 아마 짧은 시간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이미경 씨나 한서희 씨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 또 중간중간에 정말 우리가 또 웃어야 되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도 이런 탈북 여성들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본격적인 북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저는 그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서 이런 분들 봤습니다. 다행히 그 여행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어디든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평양 옥류관 냉면이 참 맛있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여성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옥류관 냉면 못 먹어봤는데 저는 진짜 못 먹어봤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96년도에 평양에 갔는데도 저희 옥류관 냉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고요. 또 97년도에 군사포리에도 열병식 다리 드는 거 하러 또 갔는데 그때도 안 줬고요. 그래서 냉면 못 먹어봤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한 여성은 평양에 가니까 단고기국집, 단고기 뭔지 아시죠? 아 몰라요? 개고기. 북한에서는 5월, 6월, 5, 6월에는 단고기 국물이 팔뚝에 떨어져도 약이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래서 그냥 여름에 그 단고기 한 그릇 먹으면 여름 난다 이러거든요. 그 단고기를 가서 평양 가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살이 9kg 쪘대요. 그 9kg 살찐 것 때문에 지금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다라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평양에 또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평양의 옥류관 단고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서희 씨 평양에서 살다가 왔는데 옥류관 냉면은 분명히 간부집이었으니까 먹어봤을 것 같고요. 얼마나 하죠?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제가 있을 때 뭐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제 월급이 750원이었어요. 저보다는 많이 받았네요. 네. 장교니까요. 750원이었는데 제 월급으로는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평양에 노래방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방이 아니라 노래 극장입니다. 큰 청년 극장에서 주말마다 노래를 한 번 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제 월급의 3분의 2,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냉면 한 번 먹으려면 제 월급을 가지고 사 먹을 수가 없었죠. 옥류관 냉면 맛있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입니다. 함경도. 네, 함경도인데요. 제가 나올 때 저희 동네에서는 냉면 한 그릇, 농마국수라고 그러죠. 함경남도 함경북도 가게 되면 감자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감자로 분말을 만들어서 냉면을 팝니다. 근데 제가 2006년도, 8년도 정말 1차, 2차 두 번 나올 때까지 냉면 한 그릇이 1,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280원 월급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냉면 한 그릇 먹으려면 6개월 이상 월급을 모아야 됩니다, 이거. 근데 제가 그 평양에서 우리 한서희 친구가 어제 저녁에 야 우리 내일 가서 옥류관 냉면 얘기하자 보니까 언니 옥류관 냉면 먹으려면 표 끊어야 돼 이러던데요. 그렇죠. 일을 잘한 사람들로 원래 표를 이민반에서 내주게 돼 있어요. 가끔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견학생들을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해서 뽑힌 사람, 선발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표를 나눠주는데 정말 그 일반 주민들 이렇게 표를 끊어서 오면 줄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너무 많아서 줄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일반 주민들이 국수를 그 옥류관 냉면을 먹으러 들어갈 때는 줄이 너무 길고 막 사람 많다 보니까 냉면이 다 불어있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저같이 또는 이미경 씨나 이런 분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줄을 안 서고 또 간부들 같은 경우도 줄을 안 서고 맨 앞에서 그냥 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만 내고 그럼 맛있는 냉면을 먹겠죠. 당연히 푸른 냉면을 먹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반 주민들도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냐가 아니라 부럽다라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들이 저런 당연한 대우를 받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간부들이 그 줄 안 서고 자기들 권력을 이용해서 냉면 먹으러도 먼저 들어가잖아요. 줄 안 서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그럼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와야 이거 정상 아닙니까? 너도 줄 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간부들한테 윗사람한테 줄 서 했다가요 저는 코골이 당하고 귀걸이 당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정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짹소리 정말 하지 말고 딱 숨으셔야 되죠.
제가 최근에 저희 그 회원 중에 300명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회원 한 명이 임신했어요. 와서 결혼해가지고 임신했는데 입덧했습니다. 입덧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딱 한 가지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옥수수 국수로 만든 죽을 먹고 싶답니다. 저는 그 죽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옥수수 국수를 사다가 그럼 죽을 해 먹어라. 북한에서 먹던 음식이 입덧할 때 생각났나 봅니다. 그 죽이 어떤 죽이냐면요. 정말 저희 집안에서 먹던 죽이었어요. 닭이 알을 낳게 되면 내다 팔아서 옥수수를 한 500g 정도를 사옵니다. 그럼 물에다가 팅팅 불려요. 네, 불려서 한번 삶아냅니다. 삶아내고 거기다가 국물에다가 된장, 시래기 같은 거 넣고요. 국수를 팍 넣고 또 끓이죠. 또 끓이면 국수가 아니라 그냥 다 끓여지고 그냥 죽이죠. 그걸 한 그릇이 정말 물반 그냥 뭐 죽반 해가지고 그걸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막.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와서 입덧하는 친구가 그 국수죽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 참 슬픈 현실이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임신하게 되면 얼마나 앙탈 부려요. 나 임신했으니 백 하나 사줘 이러던데요. 이래야 동경하니까요. 명품백. 명품백. 그러고 남편이 막 꽃다발 갖다 줘야 이것 말고 돈으로 된 거죠.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근데 참 슬프게도 저희 북한 여성들은 그 옥수수죽을 찾는데 얼마나 이거 슬픈 겁니까? 그죠? 참 그런 배고픈 시절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미경 씨는 혹시 배급 받아보셨나요? 배급이라는 건 이미 끊겼을 때 저도 전역을 했고요. 국영상점에서 생활할 때 당연히 월급이나 배급은 받았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북한은 이미 없었고요. 저는 월급과 배급을 왜 못 받는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나라가 어렵다. 우리나라가 왜 어렵냐? 미제 친남자와 남조선 걔네들이 자꾸 경제적인 봉쇄를 하고 도발을 하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월급과 배급도 못 받고 이렇게 허리띠를 절려야 된다고 정말 이게 세뇌가 되고 교육만 받았던 사람이라 오히려 그 배고픔을 참고 뒷구리서서 미제 친남자를 때려 죽이자고 맨날 이러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살았던 거예요. 국영상점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다고 해서 국영상점이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상점에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은 진열 상품이었을 뿐 판매될 상품은 없었어요. 그거를 팔면 다시 진열을 할 상품이 없었어요. 왜? 이미 공장 기업사가 다 멎어버려가지고 그 생산 물건이 다시 생산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직원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당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외국 물건을 들여놓고 조금 팔아서 수익을 창조해내자.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엔치맨 모르고 중국 상품 다 넌 없이 중국 장사를 하니까 저도 중국 상품을 낮은 성공이라는데 정말 그 어마어마한 대구멍으로 넘어 전기불이 막 지지직 통하는데 죽기를 내기로 들어가가지고 선봉 거기 낮은 선봉에서 상품을 찍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팔다가 완전히 왕창 망해버렸죠. 엄마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돈을 겨우 얻어가지고 상품 좀 찍어놨는데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중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요. 중국 상품을.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고 일제 상품을 팔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밀수로 두류공업, 북한에 무역선 배라는 게 연락소에서 일본에 갔다가 밀수로 무기를 갖다 팔아요. 팔고 넘어오면서 거기다가 일제 상품을 싣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사히 맥주를 한번 먹어보고 세상에 건강 맥주, 평양 맥주보다 더 맛있는 맥주가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식품 중에 고추씨 기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 고추씨 기름이 요만큼 작아요. 그걸 어머니 갖다 드렸더니 하루는 제가 퇴근해서 왔는데 어머니가 오이채를 버무려놓고 그 식탁에 올려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빨리 이거 먹어봐라. 어머니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본 적 없대요. 혓바닥이 그냥 슬슬 막 저절로 따라 넘어가서 엄마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딱 먹었는데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거서 엄마 이거다 뭐였지? 했더니 그냥 고추씨 기름 한 방울만 떡을 섞는데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본주의 수송주에 물들기 시작해서 자본주의 물건에 환상이 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물건이 제일 좋다더니 다 뻥이었구나. 세상에 이렇게 다른 나라는 잘 살구나 돼서 알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도 접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 뭐냐면 외국제 상품에도 아사히 맥주 저는 몰랐어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정까지 오기까지도 그렇고 또 그 모든 생활이 자유롭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당간부들에게 뇌물을 갖다 줘야만이 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즉 뭐냐면 모든 것이 권리라는 것을 내가 찾을 수 없고 자유라는 것은 누릴 수 없는 곳. 근데 저는 그 배고픈 속에서 제일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충격받았던 거 있습니다. 제대해가지고요. 제대할 때 되니까 저한테 김일성 사진이 있는 돈 100원 한 장 주더라고요. 이거 제대비랍니다. 10년 했는데 어떻게 100원 한 장 주죠? 그래도 김일성 사진이 있으니 구겨지지 않게 꼭꼭 접어가지고 기차에 올랐는데 빵 한 개가, 요만한 빵 한 개가 50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2개하고 군사복무 10년 바꾼 겁니다, 이거. 그래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했죠. 군복 입었으니까요. 해서 제대하고 오는데 저는 황해남도 해주에서 군사복무했어요. 해주에서 군복무하고 함경도 쪽으로 왔는데 저희 고향에 와서 역전에 딱 내리니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현실. 사람들이 이제는 겨우 누워서 숨이 그냥 팔딱팔딱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일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빠 엄마의 애 3살짜리 붙어서 가족이 있는데 추우니까요. 비닐방막을 이렇게 방막 아시죠? 방막을 이렇게 3명이서 쓰고 있어요. 방막 쓰고 있는데 그 방막 위로 이가 굴러 막 다녀요. 정말 줄쳐서 다녀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이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근데 그 3살짜리 애를 보면서 저는 그때 배 안에 돈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군인들 식량 적게 먹이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식량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옷 속에다가 주머니 만들어서 배에다 딱 차고 왔거든요. 그 돈을 꺼내서 3살짜리를 살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얘도 이제 죽겠구나. 이 꽃제비가 있구나. 이런 생각. 근데 내리자마자 배고프니까 시장에 나갔더니 그런 꽃제비라는 애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막 피부병이 와서 온몸에 막 습진 같은 거, 막 진물이 굴러다니고요. 어떤 애는 겨울에 아마 동상을 입었나 봐요. 발가락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누구 하나 그걸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가서 동정에 뭔가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엉덩이로 막 기어가는데 바지가 다 해져서 막 구멍이 나가지고 쟤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애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시장에 와서 떡이나 빵 같은 거 파는 사람들한테서 한 개씩 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빵 하나 사서 먹으면 그걸 어느 순간에 와서 훔쳐가요. 근데 북한의 사람들은 정리 없었어요. 그 빵 한 개를 사서 이 꽃제비한테 훔치지 않게, 걔네한테 뺏기지 않겠다고 빵 한 개를 2손으로 꼭 싸서 먹는 거예요. 얘네가 뺏어갈까봐. 얘네가 어느 순간에 가져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역시 저도 북한에서 살면서 빵 사서 먹을 때는 손으로 감춰가지고 먹었고요. 그 꽃제비 애들 단 한 번 저는 마음으로나마 동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꽃제비 애가 작년에 저희 단체에서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북한에서. 다행히 한국에 오니까 엄마가 계셨어요. 15년 만에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도 못 알아보고요. 19살 된 이 친구는 키가 1m 37이에요. 애원 매장에 가서 옷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공부시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전부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요. 얘 앞길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4년, 5년 그냥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해 그랬더니 자기는 영어 공부가 참 쉽대요. 하기 쉽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런 꽃제비 같은 애들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런 영양실조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인권 침해인데 시름이 같은 사람들은 평양에 갔다 와서 북한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를 향해서 희망이 넘쳐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냉면집가 먹어보니까 냉면이 그렇게 맛있고요. 자기 취향 따른 주체사상 신봉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에 있는 사람이 북한의 수양단을 만들 수 있나요? 저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한서희 씨는 평양에 있었는데 관광이나 여행 온 사람들 오게 되면 만나게 하나요? 일단 저는 그 예술단에 있었으니까 저희는 러시아 아카데미 내무상격주단이라든가 중국 공연단이라던가 뭐 KBS 교향악단에 오면 저희가 같이 연합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제일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이 특히 러시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이 안 통하니까 크게 통제를 안 합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너희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 사복을 다 입히고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조차도 저희는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도 저희는 피해야 됐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눈조차 마주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저희가 받은 교육이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꽃제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 어른들이 지금 아직도 배고픔에 굶주리고 제가 있을 때도 제가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김정일을 보기 전까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죠?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식사를 하신다고? 제기밥과 죄기밥과 항공기죽으로 인민들과 똑같이 식사를 때우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믿었어요, 그 말. 그렇게 배가 나오고 뚱뚱한 이유는 뭐냐?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배워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들과는 다르게 인민보호성 협주단에서 기쁨조보다 한 단계 아래인 소품조 장성택시 아시죠? 네, 장성택시가 저희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별장에 1년에 4번에서 5번씩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처음 그 별장에 들어가서 김정일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김정일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차 안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제기밥을 드시는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 항공기족을 드시는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면 그냥 정말 노래와 춤으로라도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자 라고 그 무대에 딱 나섰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공간에 저희 무대가 설치돼서 딱 앞에 나섰을 때 제 앞에 몇몇 해도 안 되는 앞에 있는 김정일은 죄기밥이 아니라 진수성찬 외제수를 가득 차려놓고 연애 석상에서 우리 공연을 즐기면서 보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런 김정일을 보면서 실망감이 확 들더라고요. 아마 제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 이게 한서희 씨는 그 소품조라는 곳에서 우리 혹시 이미경 씨도 이쁘지 않나요? 다 이쁘죠? 감사합니다. 저도 이쁘고요. 네. 자, 우리 이미경 씨도 역시 뭐 북한에서 우리는 기쁨조라는 얘기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익숙하고요. 또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래도 나름 뭐 옷가 기쁨조 하면 이게 이게 뭐 와서 뭐 선출되고 막 이럴 때 있었는데 아빠 엄마가 가 막 이러셨어요. 집안의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최상의 영광으로. 그랬죠 우리. 그렇죠. 네. 네. 뭐 해가지고 막 평양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문에 막 뭔가 그런 영광이 생겼다고 막 이렇게 좋아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소품조에 있던 우리 한서희 씨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박수로 노래 한 곡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당과 수련을 해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품에 안겨서 자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강연을 하는 동안 가끔씩 요청이 들어오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하니까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고향이 북한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제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그리운 금강산 한 곡 불러드려도 될까요? 정복 받은 옷
고향하게 되면 뭐 가족이라는 가족도 생각이 나고 또 동창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한국에 왔을 때 많은 한국 분들이 너무도 자기 행복을 이렇게 갖고 가시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하다못해 뭐 어디에 수련회 갔더니 수련회 동창회, 그냥 만들면 모임이 되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 그냥 먹고 마시려고 그냥 모임을 만드나. 근데 아마도 그것이 다 정리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동창회도 만들 수 없고요. 또는 이렇게 우리 한서희 씨처럼 북한에서 자기의 꿈과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김씨 일가만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고 또 그 북한 체제를 선동하고 찬양하는 데만 이용됐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북한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권 침해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겪고 있지만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즉 노예 사회에서 왕만 모시면서 살아가는 이런 북한이라는 것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북한에 다녀온 저는 신은미 씨가 김정은이를 그렇게 찬양하고 본인은 나는 찬양을 안 했으니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는데 꼭 나는 찬양을 합니다 해서 그 찬양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살아온 저희 탈북민들 실지 증언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서 짜여진 각본대로 행동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보고 온 것을 북한의 전부인 것 마냥 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은미 씨라고 지방에 가서 꽃제비 한 명 못 받겠습니까? 배고파서 정말 하루 한 끼 생계를 연명해가는 일반 북한 주민, 북한 여성을 못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말 한마디 안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래는 노래를 좀 잘했으면 앵콜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네, 아마도 내일 또요?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저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왔지만 저희 친척들은 아직 북한에 있고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북한에 아직 있어서 갑자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자,
자, 그러면 우리 우는 한소희 씨, 북한에서 찬양하는 노래만 불렀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 사실 저는 북한에서 이제 저희가 선전선동 활동을 이제 강요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앞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밖에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친구들이 모이면 7, 80년대의 노래긴 하지만 아침 이슬이라든가 뭐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이런 노래, 친구 안재욱의 친구의 노래 이런 노래들을 친구끼리 몰래 앉아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미경 씨도 혹시 네. 뭐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신 것도 한 제목 되신다면? 저는 천국의 계단을 보면서요, 권상우 씨처럼 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권상우 씨처럼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고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상류도 막 뽑아주는 오빠처럼 한국 남자들 다 그런 줄 알아서요. 북한에서 이미 일단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권상우 씨 같은 그 멋진 남자를 만나서 연애도 실컷 해보고, 애기도 낳고 사랑하는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보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이미경 씨는 권상우 씨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카고 와서 지금 이틀째인데 갑자기 저희한테 그럽니다. 나 시카고 시집 오고 싶다. 갑자기 그러면 제 마음이 네. 폭로됐네요.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갑자기 이제 제가 잠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많은 탈북민들이 나도 드라마 봤는데 그러십니다. 또 저희 회원 한 분은 저희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제 엄마하고 전화통화를 했더니 엄마가 너 유재석이 좋나 강호동이 좋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유재석이 좋아합니다. 엄마는 했더니 누가 좋다고 했을까요? 강호동이 좋답니다. 왜요? 네, 뚱뚱해서 좋답니다. 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에 바로 한국 드라마가 지금 쏙쏙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부적인 북한 주민들이 몰래 숨어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요즘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김정은 체제에서 드라마 봤던 사람은 무조건 이제는 공개 처형시키랍니다. 죽이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난달에 자강도 혹시 아시죠? 만포 있는 곳 자강도에서 한국 드라마 봤다고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공개 처형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살아봤지만은 뭐 공개 처형이라는 것이 꼭 이 사람이 큰 범죄, 정말 누군가를 죽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지시에 반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탈북한 것이 국가 반역자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두만강 걷는 것이 비법 월경죄가 되고요. 또 우리 한소희 씨는 노래 부르다가 수용소간 친구 없나요? 저희는 이렇게 김정일 서풍정원단 활동을 하면서 안에서 보고 들은 거를 사실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겼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정치검사부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않게 하는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제가 김정일을 못 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똑같이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발설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서 미리 다 그런 언론을 차단시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 중에 한 명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얘기하게 됐고 또 부모님은 내 딸이 김정일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라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자랑을 했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은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노래를 했다. 그래서 김정일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안되게도 정치범 수용소로 저희 동료 중에 한 명이 없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이미경 씨는 공개 처형 보내셨나요? 저는 직접 그때 봤던 게 여러 공개 처형 당하는 이유는 다 여러 가지지만은 제가 봤던 사람은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었는데 외화벌이 서장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마크를 가지고 중국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마크를 줬어요. 김일성의 신임과 믿음을 줘. 근데 그 사람은 북한의 땅이나 동이나 운 같은 거 가져가서 전문 중국에다
밀수를 하고 돈을 이렇게 챙겨와서 김일성이 당자금이라고 김정일이 돈 주머니 그득그득 채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자기도 외국 나와서 보이는 눈이 있으니 내 가족도 이런 좋은 생활 좋은 거 먹으면 살고 싶다. 이래서 돈을 좀 가족이 시작을 하면서 좀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거를 알기 시작하면서 공개 채용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그냥 드라마 보다가 잘못된 걸로 일을 만들어서 공개 채용했는데 그때 아들 2명이 다 군생활을 했어요. 아들 둘인데 그지?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가슴 아파서 정말 울었던 게 저도 저희 아버지가 군방 겪어서 정말 아버지를 미워할 때였는데 군대 나갔던 형하고 동생을 군복 입은 채로 아버지 공개 채용시키는 딱 1m 앞에다 제일 일선에 가족들을 앉힙니다. 앉혔는데 밖에서 하는데 아버지를 여기다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벽불을 씌우고 몸을 십자가 기둥 같은 데 묶어서 지금 총살을 하면서 그 죄를 지은 그거를 말을 하는데 막내 아들이 일어서서 땅바닥에 흙을 파더니 한 번은 굶치더니 아버지 얼굴에다가 그 흙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이 그 집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갔던 게 참 저는 너무 지금이 부끄러운 게 제가 저희 아버지 너무 미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아버지 얼굴에 뿌리면서 나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 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날 죄를 버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채용하는 걸 그때 직접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자인데 이 친구는 남자니까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해서 시집간 여성들은 인신매매 당하고 남자들은 중국에 오니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 사촌 동생 교회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국 목사님이 막 영어 배워주시고 밥 주시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그 성경을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마 생겼나 봅니다. 계속 있으면서 북한에 왔다가 다시 또 그 재탈북을 또 했어요. 근데 그때 안 잡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잡히고 왔다 갔다 하더니 마지막 순간에 와서 집에 와서 성경책을 내놓고 이제 아빠 엄마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김일성이 안 살려준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대가 강한 친구죠. 어떻게 북한에까지 와서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빠가 보이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 부모가 자식을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잡혀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빠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본인들은 살고 싶으니까 그 북한에 살아야 되니까 자식을 수용소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모를 탓하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그 세뇌교육을 시킨 김일성, 김정일이가 나쁘지 부모가 나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북한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권리라는 게 없고요. 오직 의무만 있는 사회, 뭔가 성실히 수행해야 될 의무만 있는 사회에서 산다는 것만 오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내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송국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삐라 전단지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분, 이런 분들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신변의 위협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한 대표님은 독신 맞으실 뻔했다가 사전에 그것이 방지가 됐고요. 또는 이분들 사무실로 비둘기 같은 것을 잡아서 거기다 칼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택배도 보내고요. 또 도끼를 나무 패는 도끼를 택배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있고요. 또 저희는 또 거기에서 예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이런 위협은 못 받아봤는데 그런 감지가 있다라고 저희 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도 북한에 아직 가족이 있고요.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우리 이미경 씨도 가족이 있고요. 우리 한서희 씨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다 왔지만은 남겨진 또 친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활동을 안 하고 저희가 또 숨어서 안 한다면 이런 북한 실상, 왜곡된 북한 실상이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들은 이번에 막 오라오라 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저희가 한 분이 시카고 쪽으로 온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표 낼 테니 우리 좀 데려가 주시라고 시카고 한번 구경도 해볼 겸 미제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보면 안 좋겠나.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막 서로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 최근에 통일이라는 문제도 정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자기 장성택 고모부도 죽였고,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도 죽이고, 박수 건성건성 쳤다고 죽였고요. 자기 회의 참가했는데 전다고 죽였고, 이런 체제를 우리가 고발하지 않으면 누가 고발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신변의 위협이 있다라고 해도 저희는 지속적인 이런 활동할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가해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북한을 철저히 우리가 좀 비판해 주시고 북한을 철저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뒤로 따라와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요. 정말 저는 끝으로 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 모든 것은 철저한 국가 안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마음가짐,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바탕이 되어야만이 통일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겪었던 얘기만 그냥 들려드렸는데 머리 끄덕끄덕 해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도 더 열심히 또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날까지도 저희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인사드리면서 저희가 3명이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